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러면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 차트와 금 차트 비교해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시황 차트 보고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보시면 21 이평선과 21 이평선과 51 이평선 이렇게 사이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테더와는 추가적인 발행은 없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3, 4일 전부터 이렇게 추가 발행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 이제 머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발행은 아직까지 추가 발행은 없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일단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7월 22일이 그 팩트 거래소 오픈 선물 오픈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방향성을 이제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금 차트와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금 차트의 그 채널 중심 맞고 그 다음에 조정 국면으로 들어와서 51 이평선을 이렇게 이탈했던 이 위치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위치가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에너지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트코인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그 20일과 50,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봉이긴 해요. 20주와 50주 이평선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20주 이평선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시켜줘요. 돌파시켜준 이후에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꾸준히 저점을 그러니까 높여주면서 또 한 번씩 눌러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위치가 이제 20일과 50일이 어느 정도 이제 모여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이 금 차트에서 이렇게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이번 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팩트 오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오픈 이슈와 이제 맞물려서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은 아까 이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각도가 가팔라서 지금 금 차트의 그러니까 20일과 50일 사이에 있는 위치와 이 추세 라인 자체가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 추세 라인과 거리가 멀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거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준다라고 할 때 지금 보시면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낼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약간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와 이제 맞물려서 돌파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뭐 13,900을 넘어서 바로 상승해 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 차트처럼 돌파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흘러내릴 거라고 봐요. 흘러내려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또 천천히 저점 높이고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그런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시간까지 타이밍을 맞추어 놓고 그때 이제 13,900달러를 넘어가주는 흐름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오늘 꼭 돌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추세 라인까지 붙이는 그런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고, 일단은 20일 이평선은 넘어가주는, 이게 지금 역회된 숄더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 2부 영상을 안 찍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 오른쪽 어깨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만든다라고 하면요 이제 21 이평선은 당연히 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21 이평선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왼쪽 팔을 쭉 만들었던 이 기간 높이만큼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추세 라인까지 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2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 라인이 돌파된 다음에 다시 또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다음으로 그러면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는 이제 시총 차트도 타이밍상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까지는 만들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총 차트가 2017년도 이제 3월 말 그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봤고, 그때 이제 이렇게 50일 이평선까지 한번 쭉 붙여준 이후에 그림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의 뭐 완전 100%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양봉으로 붙여준 이후에 5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요. 3거래일을 보내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3거래일 50일 이평선에서 매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2017년도 이제 보면 이때 이제 50일 이평선 돌파 해주는 이제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요. 이렇게 3거래일간을 일단 50일 이평선까지 붙여주고 5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붙여줬죠. 붙여주고 3거래일을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 길게 달린 상태로 도지 형태로 50일 이평선, 이때는 이제 50일과 20일이 데드크로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50일과 20일을 동시에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해주고 바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 시총에서 거의 직전 고점 근처까지 갖다 붙여줍니다. 직전 고점이 지금 이때 당시는 지금 이제 2,780억이고요. 이때 당시는 이제 232억 달러일 것 같은데, 이 232억 달러까지 이렇게 근처까지 붙여줬다. 3거래일 만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된 이후에 또 잠잠하게 쭉 흘러가요. 잠잠하게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쭉 흘러가다가 한번 또 빼주고요.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돌파를 해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옵니다. 보시면 시총 차트를 보면 그 직전 고점을 넘어갔을 때부터 이와 같이 본격적인 큰 상승이 단기간에 나온다. 넘어갔던 타이밍부터 보시면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움직임으로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오늘 오늘 팩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시총 차트도 50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20일 이평선까지 넘어가주는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총 차트도 50일과 20일이 이렇게 20일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번에 상승을 해줘도 데드크로스까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날 수는 있습니다. 20일과 50일이 만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일단은 뭐 이번 주 월화수 이렇게 쭉 상승을 해서 일단 직전 고점이었던 뭐 3,880억 달러 근처까지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채널 4분의 1 지점 근처까지 일단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횡보하는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서 시간을 충분히 보낸 이후에 마찬가지로 한 8월 중순경에 넘어갈 거라고 이제 봅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3,880억 달러를 그 다음 타이밍에 이제 넘어가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롱 차트를 이제 볼게요. 롱 차트는 일단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면 큰 변동사항은 없고, 이게 이제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 일단 롱 차트가 계속해서 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롱 차트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또 이제 올라가는 상승으로 진행되는데 좀 더 이제 몸을 가볍게 해서 상승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롱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 수렴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도미넌스 차트는 그 검정색으로 제가 추가한 차트가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주신 15개 코인들을 뽑아내서 만든 도미넌스 차트인데, 보시면 일단 이 검정색으로 체크한 우하향하는 채널에서 이 채널의 상단 부분을 이렇게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하향하는 채널 안에
또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줬고요.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근처까지 왔다. 상단부 근처까지 온 상태에서 일단은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채널 차트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초록색 추세 라인을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탈했고 일단은 어제는 뭐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별 도미넌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도 다시 여기서 추가 반등해서 다시 뭐 상승 추세선을 복귀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채널 상단부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물론 이제 공간은 조금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해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서 이미 보조지표, 그러니까 뭐 이런 채널로 봤을 때는 공간이 조금 있지만 보조지표상 이미 이제 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 반등보다는 아래로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13,900달러를 돌파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돌면서 상승하는 그 상승률이 좀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Q&A에서 지금 아로야미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링크 걸기가 서툴러서 예전 댓글은 차트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엔 성공하길 바라면서 재미로 보시라고 올려봅니다. XRP 내년 6월에 200달러 갑니다. 헐 이렇게 써줬는데 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실제 이제 스케줄상 이 정도 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년 6월이기도 하니까요. 또 일단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로야님이 올려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거랑 뭐 큰 게 다르진 않은데요. 일단 다른 점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저 같은 경우는 저점을 그때 이제 5월로 맞춰서 이제 채널을 만들었었고요. 지금 이제 아로야미님이 올려주신 차트 같은 경우는 2015년 고점과 2017년 말 고점을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보면 채널 하단부까지 아직까지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횡보할 수 있고 그 횡보한 이후에 상승을 해 줄 건데 이때 이제 보시면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삼각수렴 하고 있고 이때도 이렇게 삼각수렴을 했고 그 삼각수렴 하기 전에 또 작은 삼각수렴을 하고요. 이 작은 삼각수렴 돌파 해준 이후에 또 큰 삼각수렴. 그래서 지금은 이 큰 수렴이 이제 끝나가는 그때가 됐다. 그래서 끝나고 돌파할 그 타이밍을 2019년도 이제 8월 19일로 이제 보셨고 8월 19일에 첫 번째 상승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상승을 노란색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란색이 이 첫 번째 보시면 2017년도 3월 달에 첫 번째로 이렇게 한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상승.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조정을 받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목표가 10달러로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을 때 그 기간은 이제 2020년 7월이 되고요. 2020년 7월일 때 가격은 200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XRP 가격 차트 예상했던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아로야미님이 올려주신 거는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으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을 때 그려주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5월달로 했는데 이미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5월달에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채널을 그렸을 때는 이 채널이 지금 이탈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로야미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고점과 고점을 잇는 그래서 좀 더 각도를 완만하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2020년 뭐 하반기에 뭐 200달러까지 6월달에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일단 여기서 채널 4분의 3 지점 뭐 8월달 지금 8월달에 채널 중심이에요. 채널 중심 위치가 3.8달러니까 거의 전고점 위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4분의 3 지점이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15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오든 이때 이제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왔는데 그 뭐 전에
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뭐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되려면 이 15달러까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면 그 BTC 마켓에서 리플 같은 경우 직전 고점이었던 2만 달러를 넘어가주는 이제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24,000달러, 24,500달러가 BTC 마켓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이 24,500달러를 넘어가주는 흐름이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지금 만약에 전고점인 2천만원까지 온다고 하더라도요, 2천만원에 25,000 사토시다 라고 해도 그때는 한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물론 5만 달러, 6만 달러, 10만 달러 가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비트코인이 이번에 뭐 바로 이제 5만 달러, 6만 달러는 못 간다라고 보고, 이번에 만약에 13,900달러 돌파해서 뭐 2만 달러를 목표로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우리 이제 비트코인 목표치를 17,000에서 2만 달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 주는 타이밍에서 리플이 상승을 해줄 때 이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로야미님이 예상했던 10달러가 이제 가능해 보이는데 그 모습도 저는 이제 이번에 보시면요, 2015년도에 BTC 마켓 최고점이 9,600 사토시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달에 첫 번째 상승에서는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상승 맞고 조정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크게 상승해주는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이때는 보시면 직전 고점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9,600 사토시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9,600 사토시를 넘어갔고 9,600 사토시를 넘어서 이때 보시면 25,000 사토시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 이번에도 첫 번째로는 일단 한 2만 사토시까지 올라와 주고요, 눌러준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다시 상승으로 진행돼서 25,000 사토시를 넘어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아까 아로야미님이 예상했던 8월달에 이제 10달러도 그렇게 됐을 때는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돼서 리플이 BTC 마켓에서 지금 이제 한 67,000 사토시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때는 사토시 가격으로도 충분히 가격이 달러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 차트상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돼야지 BTC 마켓 그리고 달러 차트가 같이 연동돼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러니까 시총 1위를 넘어가는 모습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일단 재미로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일단 아로야미님이 올려주셨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알라 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거래소 해킹이나 내 지갑에 해킹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사이 며칠 전 OTP를 활용해서 해킹에 대비하자는 내용을 보고 어제는 거래소에 직접 방문해서 OTP를 수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공부가 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뚝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굉장히 좀 웃겼던 게 뭐였냐면 JTBC에서 올린 영상인데 이게 2019년도 7월 12일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이 올라왔는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약간 어두운 면, 그러니까 조작이 있다. 세력들이 이 가격을 조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촬영은 예전에 된 겁니다. 예전에 된 건데 올린 건 이제 올해 7월 달에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타이밍상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올린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굳이 이렇게 생각해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OTP를 활용해서 하셨다라고 했는데, OTP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 거래소 방문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구글 OTP를 깔아서 그 구글 OTP를 직접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OTP를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시는 방법도 저는 이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보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OTP를 다 깔아서 구글 OTP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은행처럼 직접 거래소로 방문해서 이런 OTP를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세훈 TV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오르면 파실 때 30% 팔아라, 25% 팔아라 말씀해 주시면 이 글 보시고 좋아요만 누르고 가시겠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더 올랐어도 더 내렸어도 원망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 보시면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대형 알트코인들 시총 1위에서 30위 꺼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고 아니면 제가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매수할 타이밍에 매수를 지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하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건 이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한번 제가 팔라고 하면 무조건 팔 건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지금 500원에 팔 겁니다 하면 500원에 파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먼저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먼저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와 비슷하게 떨어졌을 때 뭐 그때 참고하시는 거지 이거를 전혀 아예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와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치가 완전 다른데 이거를 놓고 뭐 H채널 얘기하면 그때 내가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이번에 전고점 뭐 리플이 4,000원 오면 어느 정도 팔 건데 H채널은 뭐 저는 10만원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10만원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4,000원 찍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H채널이 뭐 10만원까지 나는 하나도 안 팔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홀딩해서 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목표치를 세워 놓으시고 이 정도가 되면 H채널도 판다니까 뭐 얼추 어느 정도 이 정도 고평가 영역으로 이제 뭐 진입을 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참고용으로만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수했던 것들, 리플 매수했던 것들을 보면, 전혀 이제, 전 6,000사토시부터 매수했다고 하고, 6,000사토시부터 반토막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참고하신 분들은, 너무 빠른 타이밍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따라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너무 빠른 타이밍에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00, 뭐, 5,000, 4,000,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하긴 했는데, 일단 평균은 한 5,000 근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도 마찬가지로 매도도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목표치를 먼저 정해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쓰려고 공을 들였다가 다시 쓴다. 이렇게 테크 쓰다 전화가 갑자기 와서 통화 중에 다 날라갔대요. 2017년 11월, 12월 같은 가격 흐름으로 XRP가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3주까지 상승하는 가격 예측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금은동님은 2017년도 연말과 같은 흐름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일단 저는 지금은 이제 리플 흐름 자체가 연말보다는 이제 좀 바뀌어서 2017년도 오히려 이제 3월달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XRP가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3주까지 상승하는 가격 예측을 해봤는데 2017년 11월 226원에서 12월 4,925원까지의 21배, 21.7배 상승률을 지난주 저점 367원부터 이번 주 390원 복마감, 앞으로 3주간 양봉 계단식 상승으로 일단 8월 셋째 주까지 589원에 도달한다. 그래서 일단은 50% 정도 상승을 한다. 지난 고점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건 가능해 보입니다. 뭐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8월 한 중순경까지 8월 중순까지는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 스타트 끊기 그 직전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순환매로 이제 돌 거라고 보니까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곰탱이 589원 예언이 맞는 건가 의심을 한번 해보는데 8월 넷째 주에 20% 올라가서 702원 갔다가 드디어 간다라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이제 40% 급락을 한다. 421원까지 빠지고 멘붕과 이제 패닉셀 그리고 곰들이 찌라시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개물렸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개미들을 전사시킨 세력들은 이때 이제 484원에 4주간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려서 XRP 최고점 7,964원에 도달한다. 흠이 이제 인내한 보람이 있구만. 뭐 엄니집에 가전제품 바꿔드리고 효자 효녀 속출, 수입자 매출 폭등 등 리플 효과가 메인 뉴스에 나옴. 자기가 리플이 뭐야 물어볼 때 모른 척하며 글쎄 가상화폐라던데 난 잘 몰라. 저런 거 하면 큰일나. 말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거래소 로그인 매도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준다. 한 입에 먹는 맛 좋다 이렇게 써주는데 희망 회로이고 소설로 재밌게 써봤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가겠죠. 이렇게 써주는데요. 일단 뭐
지금 금은동님이 예상해주신 2017년 연말 시나리오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아로야미님이 써주셨던 2017년도 3월달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은 어찌됐든 간에 8월 이후에 지난 고점이었던 4,700원은 둘 다 넘어가는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그렇게만 진행돼도 지금 리플 가격에서 이제 10배가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리플 들고 마음고생 하시면서 기다린 저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와 같은 시나리오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뭐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든 2017년도 연말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든 둘 다 전고점은 넘어가주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XRP OK님이 리플 XRP들은 XRP 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은 2017년도 7월 17일에 익명성으로 나온 거짓 뉴스를 누가 또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상실현님이 사고로이군요. 또 우려먹는 XRP를 싫어하는 라이언 셀키스 같은 사람이 올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써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스텔라루멘의 제드 맥길럽이 아마 그 익명의 제보자가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익명성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게 이제 2017년도 7월 17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기사는 누가 얘기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써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누군가 이런 뭔가 XRP가 움직여야 될 그 타이밍에 꼭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작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장 퍼즐성 기사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 뭐였냐면 작년 연말에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가장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비트메인 망했네, 우지한 망했네, 그리고 뭐 BSV 뭐 이거 가짜다, 이거 이제 상폐된다. 또 실제 뭐 바이낸스에서 막 상폐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안 좋은 기사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BSV와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이제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반대는 아니죠. 지금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같이 이 XRP를 본다라고 하면 XRP도 똑같이 지금 이런 안 좋은 퍼즐성 기사, 근거도 정확하게 없는 안 좋은 퍼즐성 기사가 지금 막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나오냐. 그리고 아까 또 코알라 킴님이 올려주셨던 JTBC 예전에 촬영된 그런 안 좋은 뭔가 이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 시장은 조작이고 세력들이 지들 맘대로 가격을 조장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영상이 예전에 촬영된 게 왜 지금 올라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조만간에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남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법정화폐가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을 생각해보니 법정화폐가 0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원이라면 급여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회사는 법정화폐 없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암호화폐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당연히 암호화폐는 처음에는 이제 법정화폐로 구매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를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달러를 뭘로 구매하는가. 달러를 사람들이 당연히 뭐 물건으로 달러를 구매하든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달러를 구매하든 아니면 어마어마한 양의 볼리바르를 주고 달러를 구매할 겁니다. 만약에 1달러가 뭐 50만 볼리바르, 한때 1달러가 1볼리바르였던 적이 있던 그 볼리바르를 지금 이제 1달러가 뭐 50만 볼리바르를 줘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1달러를 받아오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법정화폐도 이제 그와 같은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간에 어떤 과도기적 성격을 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막 섞여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었을 때 회사별로 회사 직원들한테 선택을 하게 할 겁니다. 법정화폐를 받고 싶은 사람, 암호화폐를 받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나는 뭐 암호화폐를 받겠다, 나는 법정화폐를 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반반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고 법정화폐 가치가 충분히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없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처럼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처럼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달러로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베네수엘라 국민인데 지금 나한테 내 고용주가 돈을 준다라고 할 때 너 월급으로 볼리바르 뭐 1000만 볼리바르 받을래? 아니면 뭐 10달러 받을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산을 해보고 당연히 웬만하면 이제 달러로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볼리바르 가치는 그 다음 날이 지나면 또 떨어질 거라고 이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그 인터뷰했던 그 사장님 이야기처럼 볼리바르 가치는 매일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로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10달러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도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뭐 원화라든가 아니면 원화와 뭐 이더, 원화와 XRP, 원화와 뭐 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받겠죠. 섞어서 받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XRP 가격, 비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 리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람들 심리는 처음에는 뭐 반반 섞어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XRP로 뭐 100 XRP로 저는 이제 일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YH리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트가 다른 점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벡트 거래소 오픈이어서 이 내용을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벡트가 주목받는 것은 기존 선물 거래소들과 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선물 거래소들은 계약 만기일에 현금 결제를 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비트코인 가격의 차익을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인데, 양쪽 다 비트코인 없이도 거래할 수 있어서 실물 비트코인 수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벡트는 실물 인수도 방식이다. 만기일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비트코인 실물을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출처는 일단 그 네이버 블로그에 또르님이 작성해 주신 내용인데요. 벡트 비트코인 선물 상품 테스트 발표. 그래서 이제 오늘 7월 22일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7월 22일부터 9월까지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벡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벡트 거래소가 이제 오늘 7월 22일에 벡트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사용자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벤트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벤트가 돼서 가격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땡큐고 좋은 건데, 영향을 주지 않아도 그냥 그만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기대해서 벡트가 오픈할 때 뭔가 이슈가 있고 이때 그럼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이때 이제 뭐 롱을 배팅한다거나, 특히 이제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그런 롱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이제 이런 이벤트 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물론 내가 이거를 현물로 들고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급한 돈을 써서 뭔가 이런 이벤트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뭐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